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힘들었었던 글로벌 증시, 이번 주에 들어서는 약간의 반등세를 보이는 흐름인데요. 미국 증시부터 보시죠. 종가입니다. 자, 이날 다우지수가 2.1%, S&P 500도 2.4%,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2.5% 오르게 되면서 다우지수가 다시 3만 선을 회복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도 10,000에서 11,000까지 회복을 한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는요, 경제 전망, 그리고 의회 증언, 그리고 경제 지표 이렇게 세 가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올랐던 건 반발 매수세가 가장 컸던 재료였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소식들이 나왔었습니다. 우선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이 대형 투자은행들의 시장 전망은 상당히 어두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내년에 미국의 경제가 침체로 빠질 확률이 기존에 이제 15% 정도 가능성을 잡았었는데 30%까지 늘린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 역시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주식시장이 이러한 내년의 침체 부분을 충분히 아직 반영을 덜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경기에 대한 우울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파월 의장의 향후 일정, 그리고 그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에서는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이제 이번 주 22일에서 23일 동안 파월 의장이 상원과 하원에서 반기 의회 증언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 전문가들은 6월에 이어서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75bp 강하게 인상할 발언을 내놓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억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힐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간밤에 발언을 한 가지 내놨습니다. 7월에도 기준금리를 50bp 또는 75bp 올리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지금 연준의 기조는 계속해서 강한 긴축 쪽으로 무게추가 쏠려 있는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제지표 하나 체크해 보겠는데요. 두 가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지표인데요. 지난달 기존주택 판매가 4개월째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치에는 부합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금리 상승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주택시장은 서서히 냉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미 활동지수는 지난달에 0.01포인트 기록이 나왔습니다. 전달보다 떨어진 거고 예상치도 하회한 건데요.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달보다 경기 확장세가 둔화는 됐고, 그리고 그나마 역사적인 평균의 성장세는 유지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섹터와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전 섹터가 모두 다 올라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에너지의 변동성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날은 5.1% 섹터가 아주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것도 있고요. 유가가 상승하면서 지금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간 거고요. 7월에 만기를 앞두고 변동성이 커진 것도 한 몫을 했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이제 경기 소비재가 들어있고 필수 소비재 순서가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성장주, 기술주가 저 섹터들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했다, 더 강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종목별 흐름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 올랐고 이제 그 가운데 이런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를 특히 보여줬습니다. 반발 매수세 속에서 개별적인 이슈가 풍성했습니다. 기술주에서 특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우선 대형 기술주랑 성장주 좀 묶어서 보겠습니다. 자, 대부분 다 올랐는데 OTT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광고 쪽에서 또 메타 플랫폼이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이 하락했던 것은 이제 개별적인 악재였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침공 사태 이후에 러시아에 대한 사업을 철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광고 손실이 나는 게 지금 실제로 있는 거고요. 2분기 매출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날 우려가 컸었습니다. 이날 메타 플랫폼스 4%대 하락을 보이면서 다른 종목들 다 올라갈 때 역시 광고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부담이 된다라는 분위기가 잡히고 있고요.
또 이 기술주 내에서 이날 또 하나의 키워드로 잡아야 될 것이 바로 메타버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표준화를 위한 포럼을 좀 글로벌 차원에서 새롭게 만들고 있고 다음 달에 이러한 포럼을 개최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지금 엮어볼 수 있는 종목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는 이제 뭐 개별 이슈 때문에 하락했지만 여기에도 개별적 호재가 될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로블록스 역시 이날 10%대 강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오늘 국내에서도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락했던 것 중에서 OTT 관련된 스트리밍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다 밀렸었는데요.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수익 부진으로 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 전망이 어둡게 증권사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전기차가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테슬라가 무려 9.3% 올라갔었고 이날은 미국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중국 전기차들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우선 테슬라 쪽에서는 감원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든 것도 있었고 또 경쟁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데 이제 업계 1위가 또 테슬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일론 머스크 말에 따르면은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것들이 테슬라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그런 재료가 됐었고요. 중국의 전기차들도 우선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크게 내렸습니다. 이거는 악재인데 이제 앞으로 이 중국의 주요 전기차 업체들의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여전히 매수 의견을 발표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니오가 9%, 그리고 리오터와 샤오펑 역시 비슷하게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날 또 하나의 강세가 바로 에너지였습니다. 섹터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움직였었고 개별적인 그런 소식까지 겹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우선 엑소모빌을 보셔야 되는데요. 6.2% 대형주인데 굉장히 세게 움직였습니다. 업황의 분위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서 다양한 사업 쪽으로도 진출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그런 걸 바탕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엑소모빌 강하게 움직일 수 있었고 다른 쉐브론이라든지 중소형 관련된 종목들도 동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빵 종목 중에서 또 하나의 광고와 관련된 회사가 바로 알파벳입니다. 넷플릭스와 협업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이날 강세를 뗐었는데요. 광고 관련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애드에이지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이쪽에서 넷플릭스와 비디오 스트리밍 광고 거래가 현재 물밑에서 진행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날 알파벳 A클래스는 강하게 좀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스트리밍 서비스와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또 파트너들을 서로 이렇게 M&A가 오가고 있는데 구글 입장에서는 넷플릭스가 최우선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줬었고요. 또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광고 수익에 대한 게 줄어들 수 있는데 그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기업들끼리 뭉친다라는 것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알파벳 A클래스 4% 오르면서 다시 한번 이런 반등의 기반을 좀 마련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223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테슬라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감원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나오고 있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악재가 좀 해소된 모습입니다. 전체 인력의 3.5%를 감원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단기적으로 3개월 동안 급여 인력을 10% 줄이고 시간당 직원 수를 더 늘린다라는 구체적인 안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됐다라는 평가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 CEO의 강한 자신감 있는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이날 테슬라는 9.7%. 하지만 아직까지 고점 대비해서 많이 좀 내려와 있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71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도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처럼 강한 상승까지는 아니었었는데요. 우선은 이번 주에 다소 좀 안정이 되어 가고 있다 정도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강보합, 그리고 프랑스 깍그 지수가 가장 강했네요. 0.7% 올랐고요. 영국의 푸츠백 지수는 0.4%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반등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다음은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오늘 장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단어가 되겠는데요. 유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됩니다. 지금 1.4% 큰 폭으로 한 6% 이상 밀렸다가 반등이 들어온 것이고요. 110달러 바로 밑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지금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가긴 했는데 시장에서는 좀 제한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유럽에서는 러시아 원유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중국하고 인도 쪽에서는 수입을 늘렸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공급 우려가 완화된 부분이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을 막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자, 구리 가격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수요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됐습니다. 0.1% 정도 소폭 올랐고요. 금값은 이날 긴축에 대한 여파를 좀 소화하게 되면서 이틀 연속 조정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의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요. 글로벌 긴축 기조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지금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의 ECB, 영국의 BOE 이런 쪽에서 매파적인 발언도 나왔었는데요. 이것들도 한 몫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서 다시 개장된 미국 증시의 세부적인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이번 주 들어오게 되면서 하루 쉬고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 어떤 게 있었나요? 예, 노이 해방 기념일로 인해 전일 휴장하는 오늘 재개장한 뉴욕 증시는 지난주 급락에 대한 저가 매수세 속에 기술적 반등을 보이면서 3대 지수가 모두 2에서 2.5%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파이낸셜 타임스의 스톡 익스체인지의 전 세계 선진국과 신흥국 주가 지수는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5.7%의 폭락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많은 증시 전문가들은 지난주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모든 자산을 무차별적으로 매도했다면서 이것은 하락 장세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7월과 9월 기준금리가 각각 75 베이시스 포인트 그리고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되고 11월과 12월에는 25 베이시스 포인트씩 올라 연말에는 3.25에서 3.5% 범위의 금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6월 FOMC의 점도표가 3.4%를 보인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골드만삭스는 옵션 시장에서는 이미 2023년 6월까지 기준금리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최근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한다면 국채 수익률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에 예상한 것보다 더 깊은 수익률 곡선의 역전 상황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무라 증권은 올해 4분기부터 미국의 GDP가 감소하고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이 6개 분기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무라는 올해와 내년의 GDP가 각각 1.8% 그리고 마이너스 1%로 제시하고 실업률도 현재 3.6에서 2023년 말에는 5%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으며 2024년에는 6%에 가까워질 것이라면서 골드만과 마찬가지로 올해 말 기준금리가 3.4%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오랜 기간 유지한다는 것은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더 많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이것은 미국 경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경기 침체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기 전까지 23년까지는 기준금리가 3.5에서 3.75%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립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존주택 매매가 전달 대비 3.4%가 줄어든 541만 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넉 달 연속의 감소세로 시장 예상치였던 540만 건과 거의 동일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6%가 감소한 건데요. 주택시장이 위축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은 대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긴축에 나서면서 주택담보대출금리, 즉 모기지 금리가 급등하는 가운데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이미 6%에 근접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택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협회에 따르면 5월 거래된 기존 주택의 중위 가격은 40만 7,600달러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14.8%가 상승한 상황이며 협회 측이 1999년부터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얼어붙어 가고 있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긴축의 시대, 계속해서 기업들은 여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켈로그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리얼로 유명한 미시간주 배틀크릭에 본사를 두고 있는 116년 전통의 식품업체 켈로그가 회사를 세계의 독립적인 법인으로 분할한다는 소식으로 오늘 1.85%가 상승해 68달러 8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작년 전체 회사 매출의 약 20%를 차지했던 북미 시리얼 사업 부분과 식물 기반 부분이 각각 독립법인으로 분할되고 나머지 한 법인은 작년 매출의 약 80%를 차지한 스낵, 누들, 북미 냉동 조식 등의 사업이 담당하게 되는데요. 분리된 회사의 새로운 이름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며 2023년 말까지 분리 작업이 완료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모기지은행협회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미국 원유 재고가 발표되며 KB홈, HB뷰러, 콘페리, 스틸케이스, 위너베고, 워딩턴 인더스트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